오늘은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해서 전문 컨설턴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의 테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컨설턴트란, 그리고 두 번째는 컨설턴트의 분야와 연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컨설턴트의 선발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요. 한번 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컨설턴트란 해가지고요. 컨설턴트에 대해서 한번 좀 5가지의 테마로 해서, 첫 번째는 컨설턴트의 정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전문 컨설턴트의 역할, 어떠한 역할을 진행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컨설턴트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네 번째는 컨설턴트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역량, 다섯 번째는 컨설턴트가 어떻게 단계별로 성장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문 컨설턴트의 정의라고 해서 전문 컨설턴트는 이제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그 특강을 갖다가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다음 달에가 이제 창업하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이 정부 지원 사업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쭉 했는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 제가 특강을 하고 나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책 만들기, 그 다음에 강사 되기, 그다음 퍼스널 브랜딩,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있죠. 창업하기, 이런 건 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전문 컨설턴트는 바로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컨설턴트는 단계별로 벽돌을 차곡차곡 올리듯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는 금방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뽑아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한테 일자리를 줘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준비 단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는요,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지식과 경험,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활용해서 그 고객 아니면은 타인의 문제를 갖다가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컨설턴트입니다. 그러니까는 문제 해결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여러 가지의 분야에서 컨설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어떤 학우들은 제가 전문 컨설턴트가 되기에는 저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정도로 능력이 안 되는데요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우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 몇 가지씩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모든 걸 다 잘한다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신다면은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언하는 차원이 아니라 컨설턴트는 이제 분석을 하고 그 사람의 문제, 그 회사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합니다. 내가 컨설턴트로서 이런 부분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같이 실행을 해요. 같이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한 것에 대한 결과치,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의 결과치를 함께 공유하는, 요것이 이제 컨설팅의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가 여러 가지의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많은 컨설턴트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일자리를 주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문은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좀 이렇게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 해누리 동아리에서 그 컨설턴트들을 이렇게
같이 커뮤니티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 특강 마치고 저한테 오세요. 오셔가지고 컨설턴트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은 또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또 기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다양한 고객의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산업 시대에 있어서 컨설턴트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컨설팅이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 컨설턴트의 역할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설턴트의 역할은요, 첫 번째로는 전략하고 기획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짤 것인가에 대한 걸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같이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서 결과치에 대한 것까지도 측정을 한다. 그 다음에 피드백 해가지고 이 결과치에 대한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개선하면 좋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를 체크해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차후에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까지도 체크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컨설턴트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이렇게 모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컨설턴트들을 모집을 해서 그들을 양성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각 기업들, 이 기업들 여기 혹시 사장님 계신가요? 사장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안 계신가요? 손 안 드실 건가요? 네, 아주 사장님들 보게 되면 내가 그 회사의 대표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막막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랬을 때 이 컨설턴트가 투입이 되는 거죠. 투입이 돼서 그런 것들을 해결한다라고 해서 그 기업 내부의 역량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투입된다.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가 이제 보는 눈이 그 내가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내 회사는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 취할 수 있어요. 취해가지고 정작 중요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 컨설턴트가 들어가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주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전문가가 투입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에서도 이번에 그 폐업자가 막 100만 명이 넘어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투입시켜서 좀 더 개선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전문가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전략에 대한 거를 전문 컨설턴트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는 그 현장에 투입이 돼서 그 기업 아니면은 그 프로젝트를 성장시켜 나가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컨설턴트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문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가? 제가 이제 앞서서도 왜 강사, 창업, 퍼스널 브랜딩, 작가 이런 거는 당장 할 수 있다. 제가 저번 달에 작가 프로젝트 해가지고 미션 드렸는데 3분이 책을 쓰셨어요. 네, 그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리 3분 선물 다 드렸습니다. 선물 다 드렸고요. 혹시라도 나는 아직 쓰고 있는데 다 못 썼다라고 하는 분 계시면은 다음 달 대전에서 제가 또 질문을 해가지고 책 쓰신 분들 물어볼 거고 12월 달에 여기서 또 제가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볼 거니까 책 쓰신 분은 그때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드릴 거니까 책 쓰실 수 있도록 해가지고요. 이런 거 이렇게 특강하고 나서 좋은 강의 잘 들었다 이러고 말면은 이렇게 이게 나한테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양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특강 들은 거를 바로 실행으로 옮기고 이거를 이제 돈벌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액티브하게 내가 이 학과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액티브하게 해주시고요. 하지만 이 컨설턴트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업 컨설팅을 가게 되면요, 이 사장님들께서 전문가 오셨다, 아주 소상히 자세하게 우리 기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컨설턴트가 딱 투입이 되면 그 매의 눈으로 그거를 찾아내고 이 사장님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요게 이제 이제 전문 컨설턴트로서의 고단수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력 바로 보고 문제점이 무엇이다. 그리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또 제안력. 사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한번 개선을 한다면 기업의 매출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걸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장님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 맞춰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전문가인 나한테 맞추면 안 되고 상대방한테 맞춰야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 능력 해가지고 컨설턴트는 이렇게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걸 또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지만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 단계에 대한 거 좀 말씀드릴게요. 컨설턴트를 해보니까 저는 뭐 컨설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컨설턴트를 하게 된 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는 내가 컨설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하지만 내가 자연스럽게 했지만 성장 단계는 있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의 강점,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전문 컨설턴트라고 활동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신의 강점, 그 다음에 경력, 내가 어떤 전공을 했을까? 우리 이제 웰리스 문화관광학과는 웰리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문화, 치유, 관광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경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격증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취득을 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기초 역량 해가지고요. 문제 진단하고 제안서 작성하고 또 컨설턴트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발표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컨설턴트가 좀 멀티플레이어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거, 그리고 또 그 기관에 가서 이제 첫 컨설팅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처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컨설팅 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컨설팅을 하면서 정확하게 나의 색깔, 나의 컨셉을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컨설팅 모델, 나만의 컨텐츠 이런 걸 이렇게 갖추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컨설턴트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점점 경력이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나를 필요로 하고 불러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익 모델로서도 컨설팅 업무가 너무나 좋다라고 해서 컨설팅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강의도 하게 됩니다. 강의도 하고 코칭도 하고 자문도 하고 또 책도 씁니다. 예, 책 쓰신 분들 세 분 책 쓰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도 이렇게 나만의 전문 분야에 대한 책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컨설팅 연구 분야에 대한 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컨설팅 연구 분야는 이제 컨설팅 분야에 있어서의 어떠한 영역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
그다음에 컨설팅의 시장 구조에 대한 거, 그리고 컨설팅의 전문성 연구에 대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두 번째 테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컨설팅 분야의 주요 영역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영역이 컨설팅 분야의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컨설팅, 그러니까 조금 좀 많이 다루어지는 일반적인 컨설팅에 대한 테마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경영전략 컨설팅,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랬을 때 경영전략에 대한 부분을 전문 컨설턴트가 투입이 돼서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경영전략 컨설팅이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 관련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고 또 상품을 만들게 되면 이거를 팔아야지만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내가 이게 물건을 만들면 그게 팔릴 거라고 착각을 하고 만들어요. 근데 이게 잘 안 팔려요. 그랬을 때 이제 마케팅 전문가가 투입이 되죠. 투입이 돼서 사장님 그렇게 팔아가지고는 돈이 안 돼요.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케팅 컨설팅, 그다음에 기술과 R&D 컨설팅이라고 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AI라고 하는 주제를 선두로 해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학우분들도 그렇고 이제 쫓아가기가 많이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AI 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네, 다니고 있는데 쫓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마저 안 하면 더 뒤처질 것 같아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분야에서 이미 앞서가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라든가 R&D 쪽의 역할을 갖다가 맡아서 하는 전문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조직, 교육 컨설팅 해가지고 HRD라고 하죠.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이 된다. 재무, 회계 컨설팅 해가지고 자금 조달, 또 원가 절감, 투자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하는 컨설턴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정책 컨설팅,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정부 정책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있고요. 창업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들,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창업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거를 어떻게 좀 지혜롭게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고, 사업화, 상권 분석, 그 다음에 정부 자금을 받아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맡아서 하는 전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G, 지속 가능 경영 컨설팅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환경 문제에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필요해요. 환경 쪽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 경영, 그 다음에 책임 경영, 그 다음에 거버넌스 진단, 이쪽 관련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웰리스, 관광, 치유, 문화 쪽 관련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필요로 하고 있고, 여기 계신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 그쪽의 전문가가 돼서 컨설턴트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컨설팅 시장에 대한 구조와 현황에 대한 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이 이제 대형 컨설팅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 컨설팅은 이제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로펌식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전문 컨설턴트들을 갖다가 대량으로 고용을 해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굵직굵직한 그런 프로젝트를 아예 통으로 맡아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대형 컨설팅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컨설팅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보스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중소 전문 컨설팅이라고 해서 좀 인원수는 좀 작지만 전문가들만 모아가지고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컨설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컨설턴트들이 이렇게 보면요, 혼자서 활동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아름아름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컨설턴트들끼리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그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이고 그들끼리 정보 교환하고 또 프로젝트가 크다라고 하면은 이제 컨설턴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컨설턴트도 동아리에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보 공유하고 또 같이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뭐 혼자 활동하는 게 좋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혼자 하다 보면요. 그 세상 돌아가는 거에 좀 이렇게 내가 뒤처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컨설턴트가 특히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컨설턴트의 역할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컨설턴트들은 모여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및 공공기관 중심의 컨설팅 수요 확대라고 해서 나라에서 이제 그 전문 컨설턴트들을 모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나라에서 이렇게 모집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문 컨설턴트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컨설팅료도 비싸고 한번 부르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나라에서 아예 컨설턴트들을 갖다가 모집을 해서 이분들한테 컨설팅비를, 그러니까 컨설팅 차지를 나라에서 직접 주고 무료로 컨설팅을 해라라고 해서 전문 공공기관에서 이제 컨설턴트들을 모집을 하게 됐고요. 그 인원이 이제 좀 많은 인원을 좀 모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컨설턴트의 양은 좀 많아지고 또 컨설팅 시장도 확 커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가 컨설턴트를 더 많이 뽑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좋은 기회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그런 분 계시면은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컨설턴트 모집할 때 제가 이렇게 공지 드리고 또 컨설턴트를 모집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준비를 미리 준비하고 또 면접 볼 때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좀 강조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ESG, AI 이쪽이 이제 그 새로운 분야로 지금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컨설팅도 지금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을 그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 그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의 이제 트렌드, 컨설턴트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과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하나 집어넣는데 컨설팅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듣는 형태가 아니라 각 기업에 맞게 각 개인에 맞게 컨설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1대1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표준화가 좀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인재 양성, 그 컨설턴트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컨설턴트를 이렇게 그 수익을 좀 따져보니까 평균으로 따졌을 때 컨설턴트의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는 그 많이 좀 버는 컨설턴트는 뭐 이렇게 만나서 형님 올해 농사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면 몇 건 못했어. 나 이번에 3억 못 넘겼어. 막 이런 잘하시는 분들, 그럼 막 그냥 뒤통수를 한다 그냥
때려주고 싶죠.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기회를 못 찾아가지고 많이 못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컨설팅 전문성에 대한 거 좀 말씀드릴게요. 컨설턴트는 그 자기가 어떤 부분에 전문가가 될 것인가를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하는 거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컨설팅 업무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턴트의 핵심 역량, 컨설턴트가 갖춰야 될 것들이죠. 갖춰야 될 것들은 문제 진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갔을 때에 문제 파악을 빨리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점포 어디 가게를 가거나 아니면 회사를 가거나 이랬을 때 자기 문제점을 이렇게 소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 친구가 숨기고 있지만 이런 것이 문제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캐치해야 되고, 제가 또 이렇게 많은 업체의 사장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문을 벌써 이렇게 그 간판 보고 그 다음에 그 간판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딱 열고 문 딱 여는 순간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쫙 마치 그 점쟁이가 점 보듯이 쫙 감으로 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진단, 그다음에 이제 제안 사장님은 제가 사장님을 만나서 요만큼을 좀 해결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걸 실행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사장님하고 또 운영진하고 같이 그 소통을 하면서 결과치를 만들어내고 결과치 만들어낸 거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요것이 전문 컨설턴트의 역할이다. 쉽지 않죠? 그죠? 예. 근데 또 뭐 해보면은 그다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분야에 좀 경험을 많이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역시 그 경력 기반의 실무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업 가서 컨설팅이 좀 가능한 것도 제가 벌써 회사 업력이 30년이 넘었어요. 제가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사장이다 보니까 사장하고 이야기하기가 훨씬 쉽죠. 그러니까는 경력 기반의 실무 지식, 그 다음에 자격 취득 해가지고 자격증이 좀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학력에 대한 거. 저희가 이제 웰리스 치유관광학과 열심히 다니면 이제 빛나는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학위, 그리고 연구활동, 또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한 그 경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하는 거는 이제 그 기업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제안하고 실행한 것에 대한 결과치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연구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면 결과치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이제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만나서 대화하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보여준다면 더더욱 좋아한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컨설턴트를 뽑는 기관을 제가 좀 이렇게 모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그 일거리를 주는가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컨설턴트를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컨설턴트를 많이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주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상공인들하고 벤처기업
사장님들, 또 이렇게 회사를 창업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그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전문으로 그 지원하고 있는 그 정부 지원 기구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무지 크고요. 여기서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컨설턴트를 모집을 해서 모집한 컨설턴트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그 컨설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고 그분들한테 컨설팅비를 주고 있어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그 벤처기업부 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고요.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 모임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들끼리 정보 교환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혼자 가기 힘들다 그러면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내가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하고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 뭐 차문화 경영학과 또 웰리스 치유관광학과 뭐 이렇게 각자의 그 전공 분야와 관련돼 있는 업체 그것과 관련돼 있는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데에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문가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만 상대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전문가를 모집합니다라고 하는 게 언제 뜨냐 하면은 2월에 떠요. 2월에 뜹니다. 그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원하시면 돼요. 지원하시면은 서류 통과하고 그 다음에 면접 봅니다. 면접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한국관광공사 제가 이거 한국관광공사는 그 넣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웰리스 치유 관광학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전문가를 엄청나게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관광 둘에 보이시죠? 관광 둘에. 요게 이제 그 마을 기업 또 그 각 지자체의 그 로컬이라고 하죠. 그 동네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를 투입하기 위한 관광 둘레가 있는데 이것도 인원 많이 모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 들어가야 된다? 웰리스 치유관광학과에 하고 여러분들이 투입이 돼야 돼요. 투입이 돼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이것도 바우처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관광 관련돼 있는 전문 컨설턴트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 K마이스도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투입돼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창업진흥원을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창업진흥원은 그 창업기업이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발급을 받는 거를 창업이라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기업만 창업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준비하는 분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7년까지를 창업기업이라고 봐요. 7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창업진흥원에서는 이 기업들을 위해서 전문가가 투입이 돼가지고요.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학우 여러분들께서 좀 공부 조금 더 해주시고 자격증 좀 더 따가지고 전문가로서 투입돼서 하나씩 풀어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1년, 2년 이렇게 구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능글능글해져 가지고요. 가서 이제 보면은 많이 배워요. 이 기업들 보면은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전문가인데도 야, 이 부분은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이 부분은 날 좀 가르쳐 줘.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이제 다니면서 제가 배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9월 달에 한 군데 갔는데 체인점을 3개나 오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비결이 뭐야? 응? 너 비결이 뭐냐? 다른 애들 다 지금 막 어려워하는데 넌 3개나 오픈해?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제가요 여러 가지를 공짜로 가르쳐 줄 수는 없고요. 한 가지는 가르쳐 드릴게요. 뭐 한 가지라도 가르쳐 줘. 그랬더니 저는요 항상 매출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요. 그리고 체크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기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그렇게 매출 목표를 정확하게 체크해가지고 기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나라도 다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컨설팅을 다니면서 기업들한테 배우는 거죠. 오히려 배웁니다. 요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요렇게 하면 체인점을 늘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컨설팅을 가서 돈 받고 배우고 이렇게 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컨설턴트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용 점수가 낮은 분들이 있어요. 신용 점수가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컨설턴트들이 투입이 됩니다. 금융 전문가도 투입이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이런 그 직종의 전문가들도 투입이 돼요. 투입이 돼서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인원수 꽤 많이 뽑고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역마다 금융진흥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뽑고 있습니다. K-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창업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돕고 있고요.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나와 있는 자료가 5년 내 100개의 회사가 창업을 하게 되면 5년 내에 70개의 회사가 문을 닫는다. 30개만 살아남는다. 100개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에 문제가 뭐였냐면 생계형 창업으로 준비가 없이 창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빨리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할 때부터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역시 전문가 투입. 누가 투입이 돼요? 컨설턴트가 투입이 됩니다. 해가지고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이런 데서 전문가를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을 제가 홈페이지로 갖고 왔고요. 조달청에서도 전문가를 모집을 하고 좀 이렇게 규모가 큰 컨설팅이 있어요. 규모가 큰 컨설팅. 예를 든다면은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컨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컨설팅을 할 때 여기에 입찰이 뜹니다. 컨설팅 입찰이 떠요. 그러니까 개인 컨설팅은 안 되고 이렇게 컨설팅 그룹을 모아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뜨는데 요거는 뭐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라 뭐 몇십억 또 몇억 이런 컨설팅이 뜨고 그 프로젝트를 완료하게 되면 그 금액을 받아서 컨설턴트들과 나눠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컨설턴트들 마음에 맞는 컨설턴트들이 모이게 되면 그런 거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재밌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컨설팅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컨설턴트,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컨설턴트 중에서 빅3가 있어요. 빅3. 요거만큼은
꼭 하면 좋겠다라는 빅3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컨설턴트 요거,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하는 컨설턴트,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컨설턴트,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그 빅3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좀 일거리를 좀 많이 주는 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들끼리는 빅3 요거 세 가지만 받아놓으면 재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관심이 있다면 이런 것들 진행하면 좋고요. 저도 요 세 가지를 다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가 좋은 이유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하면서 컨설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그 일정을 짤 때 내 위주로 일정을 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고용24라고 해서 요게 이제 그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고용24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컨설턴트라고 집어넣게 되면 모집하는 컨설턴트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턴트는 그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지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심 소재지가 서울인데도요, 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 강원도, 경기도 다 갑니다. 예, 다 가서 활동하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24에서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업마당이라고 하는 거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서도 그 컨설턴트 전국 단위의 컨설턴트들을 어디서 모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기업마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컨설턴트 모집을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돈 많이 주고 쉬운 거 이런 거는 좀 많지 않고요. 처음에는 좀 남들이 잘 안 가는데 이런 데 좀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연습 좀 하고, 예? 그 다음에 조금씩 내공을 키워서 이제 점점점 이제 더 중앙으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로 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현장 교수라고 해서 마이스터넷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교수단을 모집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해가지고 NCS 산업 표준 분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수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나라 차원에서 이제 산업 현장 교수다라고 해가지고 교수 직함을 주고 일자리를 주고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도 있다라고 하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좀 체크하셨다가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무료입니다. 무료. 컨설팅 받을 수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갖고 온 건 2025년도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그리고 가로 열고 창업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연말로 와가지고 며칠 전에 이게 마감이 됐습니다. 컨설팅은 안 되는데 내년이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컨설팅 신청하시면 전문가가 투입이 돼요. 누구한테 가냐 하면 여러분들이 계신 그 집 근처로 갑니다. 집 근처로 가서 거기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이때는 이제 정부에서 뽑은 전문가들이 투입이 된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맡은 구역은 서울 강원이었어요. 서울 강원. 그래서 서울하고 강원 지역에서는 이제 전문가 검색을 하면 제 이름이 뜨는 거죠. 나는 뭐 전라도 쪽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전라남북도로 내가 전문가 등록을 하면 돼요. 나는 강원도다. 그러면 나는 강원도로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지명을 하면 내가 가서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요. 소상공인 컨설팅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테마 세 번째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컨설턴트 선발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컨설팅 업무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어떠한 부분을 선발하는가라고 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좀 두 가지의 허들이 있다. 두 가지의 허들. 그러니까 이게 전문 컨설턴트만큼은 바로 안 된다. 아니 뭐 지금 준비가 돼 있으면 바로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선발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5가지의 소제목으로, 첫 번째는 컨설턴트를 선발하는 목적, 왜 컨설턴트를 뽑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발 기준, 어떠한 기준으로 전문가를 뽑는가. 세 번째는 선발 절차, 어떤 절차로 하는가. 네 번째는 민간 기업 또는 컨설팅사의 선발 기준. 그 다음에 5번째는 우수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설턴트 선발의 목적입니다. 왜 전문가를 뽑아서 그들을 양성하는가? 첫 번째는 그 전문성, 그 다음에 실무 경험, 윤리성을 갖다가 검증받아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전문가가 같이 투입이 돼서 그거를 같이 고민하고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거를 컨설턴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줄 만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객관성하고 공정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거로 해서 나라 차원에서 봤을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좀 여기까지 수준은 좀 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 컨설턴트들을 갖다가 이렇게 전문가 풀이라고 해서 컨설턴트들을 미리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미리 가지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런 데서 전문가 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뽑아가지고 일거리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컨설턴트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 중심형 컨설턴트를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말만 잘하고 그냥 격려만 해주고 오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매출을 올리든가 아니면 원가를 절감하든가 아니면은 뭐 고객 수를 늘려준다거나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컨설턴트의 선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들을 갖다가 전문가다라고 해가지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양성해 나가는 것이 컨설턴트 선발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발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요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내가 개인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필요가 없는데 지자체라든가 정부로부터 컨설턴트로서 임명을 받으려면 선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해당 분야의 그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무 경력 해가지고 이 경력이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뭐 15년 경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경력 증명이 있어야 돼요. 경력 증명. 이 부분에 대해서
경력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행 능력 해가지고요. 제가요 이번에 이 귀농 귀촌 프로젝트를 갖다가 고흥에서 승리한 그 성공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PM으로 성공해가지고 귀농 귀촌 그때 30상 성공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번에 그 고창에서 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되죠. 말이 되죠. 저 잘할 수 있어요. 뽑아주세요. 이러면은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한 거 해가지고 수행 능력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실무 연차, 실적, 프로젝트 규모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를 처음에 하는 건 좀 힘들지만 이런 이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레퍼런스, 경력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다음번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년 및 자격증,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학위, 그 다음에 국가공인 자격증, 전문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컨설턴트를 선발할 때 자격증이 있는가 없는가가 상당히 큰 점수를 차지한다 해서 석사, 박사, 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웰리스 문화관광학과 쪽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 좀 몇 개 넣었어요. 그래서 산림치유 지도사, 숲해설가, 치유농업사,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 여행 안내사 이런 것들을 우리 웰리스 문화관광학과의 학우분들은 다 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거 싹 다 따겠다. 왜냐하면 이 시험 과목이 우리가 듣는 이 이수 과목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겹치는 게 되게 많고 또 이 이수 과목을 들었을 때에 필기 시험에서 안 보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이수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필기 시험 면제가 되는 그런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웰리스 문화관광학과를 통해서 이런 자격증을 따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컨설팅 수행 능력 해가지고 문제 분석, 전략 제시, 보고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역량 이런 것들을 좀 갖추면 좋다. 요거는 이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늘게 됩니다. 늘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빨리빨리 일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컨설팅을 갔을 때 상대 기업이나 고객하고 싸움이 나면 안 되거든요. 네, 싸움이 나면 곤란합니다. 도와주러 가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 맞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거, 그다음 협업, 또 윤리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정부기관과의 이해, 그러니까 정책 사업에 대한 거, 또 절차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유리하죠. 나라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가 알고 도와준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멘토링 역량이라고 해서 평가위원들에 대한 그 활동 경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느냐에 대한 것들도 그 선발 기준에 이제 영향을 준다. 컨설턴트들이 보면은 첫 번째 힘든 게 이런 그 학력, 자격증을 따는 게 첫 번째 힘들고요. 첫 번째 힘들고, 두 번째 이거 따고 나면 그 다음은 컨설팅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어서 두 번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실적이 있어야지 뽑아줍니다. 자격증만 있다고 안 뽑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 만드는 게 많이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도와주냐 하면 저희 동아리에서 도와줘요. 저희 동아리에서 따는 것도 도와주고 실적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해누리 동아리에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런 것도 해나가고, 그 다음에 평가 멘토링 역량도 키워나간다.
그다음에 성과 평판 해가지고요. 컨설팅을 잘하는 사람들은 컨설팅을 받은 그 고객이 다른 데 또 소개를 해요. 내가 도움을 받았다. 내가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면 내 친구 기업, 내가 아는 사람들도 소개를 시켜줘서 그 사람도 도움을 받도록 해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강사도 똑같아요. 강사도 한 군데서 잘하면 매니저들끼리 소문이 나요. 컨설턴트도 똑같아요. 이쪽에서 잘하면 저쪽에서도 또 와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된다. 그래서 시너지가 있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윤리성 및 신뢰성 해가지고 기밀 유지. 왜냐하면 전문가가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들이 좀 민감한 것들을 물어봐요. 매출, 뭐 직원 수, 그다음에 부채가 얼마나 되냐, 뭐 이자는 몇 프로 내고 있냐 이런 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왜 기업을 진단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야 거기 말이야 매출이 5억인데 부채가 20억이래 이러고 떠들고 다니면은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 기밀 유지하고 또 지켜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선발 절차에 대한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 컨설팅 선발할 때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선발하는가라고 하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설턴트는 모집을 하는 게 주로 1월, 2월, 3월에 전문 컨설턴트들을 모집을 많이 해요. 1월, 2월, 3월에 모집을 하게 되고 그 다음번에 이제 한 번 더 모집합니다. 한 번 더. 그게 이제 5월, 6월, 7월에 한 번 더 모집을 해요. 그래서 1월, 2월, 3월에는 신규 모집을 하고요. 신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6월, 7월에는 보강 모집을 한 번 더 하더라고요. 컨설턴트는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2번 정도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서류 심사입니다. 네, 서류를 내야 되고요. 서류는 이력서예요. 이력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학력, 경력, 자격증, 수행 실적, 저서, 그리고 수상, 봉사, 보고서 샘플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학력, 웰리스 문화관광학과, 그 다음에 경력, 그 다음에 학력, 그리고 자격증. 여러분들 자격증을 갖다가 많이 따놓으면 좋다. 웰리스 문화관광학과가 전체 학과 중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제일 많은 거 아세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따놓으면 지금은 이게 왜 필요하지?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들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그 수익 모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수행 실적, 이건 처음에는 실적이 없죠. 근데 이렇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동아리 실적 이런 것들도 다 실적이 된다. 저서, 책 써보셔서 아실 거예요. 세 분. 그다지 어렵지 않다. 네, 근데 책을 좀 업그레이드 해서 쓰셔야 돼요.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해서 책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수상, 내가 열심히 활동하면요. 거기서 이렇게 상 줍니다. 네, 상 줘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장관상, 뭐 시장상 이런 거 얘기도 안 했는데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뭔 이런 상을 이러면서 제가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봉사 해나가고요. 보고서 내가 이렇게 보고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들이 서류 심사에 필요합니다. 서류가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면접 심사합니다. 면접 심사할 때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는가. 예, 이렇게 면접 보러 왔는데 말도 안 되는 복장을 하고 오시면 떨어지겠다고 작정하는 거죠, 그죠? 예? 말도 안 되는 복장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면서 전문가처럼 보이는 복장으로 하셔야죠, 그죠? 그래가지고 면접 보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발이 되고 나면 전문가 DB에 등록이 돼요. 등록이 돼서
그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차문화 경영학과다 그러면 찻집이라든지 커피 이런 쪽 관련해서 컨설팅이 들어오게 되면 차문화 경영학과에서 가는 거예요. 여행사 컨설팅이 들어오게 되면 웰리스 문화관광학과에 있는 전문가가 투입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컨설턴트들이 투입이 되고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기관별로 과제를 배정하고 매칭하고 수행평가를 관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1년간 운영을 하고요. 컨설팅 활동한 것에 대해서 컨설팅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지불을 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주로 70%를 재계약, 연장을 하고 30% 점수 평가에서 안 좋은 30%를 잘라요. 자르고 그 다음에 30%를 다시 뽑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성적 평가가 좋은 분들은 계속 연장, 평가가 안 좋으면 잘린다. 그러면 잘리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지원하면 된다. 잘리더라도 또 지원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그 큐넷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국가 자격 시험과 전문 자격 시험을 보게 되고요. 국가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사이트고, 요거 운영을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 국가 자격증에 대한 시험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국가 자격 시험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기술사, 기사, 뭐 산업기사, 기능사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자격증 쉬어보니까는 10개가 넘더라고요. 네? 제가 골고루 다 땄어요. 네, 골고루 다 땄고 너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나 자격증 리스트야. 그러면 네, 이 부분을 잘할 수 있군요. 라고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이니까. 이런 것들을 따놓으시면 좋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웰리스 치유관광학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격증이 2, 4, 6, 8, 10, 12, 14개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제가 이거 웰리스 문화관광학과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캡처받은 거예요. 캡처받은 겁니다. 요거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학교 다니는 김에 이거 싹 다 따자. 딱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하고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네, 이거 따놓잖아요. 여러분들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전혀 지장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과목을 가르치고 또 동아리를 운영하는 학과는 웰리스 문화관광학과밖에 없다. 네, 그래서 우리 타학과 계신 분들은 타학과 졸업하시고 웰리스 문화관광학과, 네, 우리 교양 있는 차 문화 경영학과 네, 학우분들께서도 다 들어오셔가지고 웰리스 문화관광학과에 참여하셔서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다 편입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 그룹 만들어가지고 추진해 나갈 거니까요. 여기 이게 다 이 앞에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국가 자격증이에요. 국가 자격증. 해가지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고요. 이게 좋은 게 국가 자격증을 만들어 놓은 국가에서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항상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자격증을 따느냐 따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일자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많은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샘플로 제가 산림치유지도사 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숲해설가에서 웰리스 문화관광학과에서 이렇게 숲해설하는 것도 전문 국가 자격증으로서 하고 있고요. 요거 내가 하고 있는 일 충분히 해가면서 틈나는 대로 숲에 가서 해설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웰리스 문화관광학과에서 나와 있는 내용 갖고 왔고요. 자격증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게 다
컨설턴트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일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수님들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웰리스 문화관광학과에 요거 다 가지고 가세요. 여기에 자격증 리스트 쫙 있습니다. 자격증 리스트 쫙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교수님들 쭉 있어요. 교수님들이 보면은 일거리 많습니다. 일거리 많아요. 여기 학우 여러분들께서 그 일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역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관련 사업체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또 호텔 관련해서, 관광 관련해서, 또 숲, 치유, 해양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 전문가로서 활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민간 자격증 사이트 하나 갖고 왔어요. 민간 자격증. 국가 자격증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전통놀이가 국가 자격증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간 자격증을 따가지고 활동하시면 돼요.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이 없는 경우 민간 자격증을 인정을 한다. 제가 작년에인가 명리학 강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냈는데 자격증을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리학 공부만 했지 자격증은 없다 그랬더니 자격증이 없으면은 강의가 안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사이트 들어가서 하루 만에 민간 자격증 따가지고 그걸 캡처해가지고 보냈더니 바로 강의하라고 그래서 제가 명리학 강의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자격증도 효과가 있다. 왜냐? 명리학 국가 자격증이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 자격증도 괜찮다. 그리고 참고로 국가 자격증보다 대체적으로 따기가 쉽다. 해서 민간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북크크 요거 제가 저번 달에도 작가 되기 때 제가 갖고 왔어요. 요거 책 쓰기 북크크에서 공짜로 무료로 책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내가 책 쓴 거 교보, 영풍, 예스24 이런 데서 내 이름으로 팔 수 있어요. 이게 또 북크크에서 다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특강 듣고 나서 할 수 있어? 나도 다음 달까지 한번 해볼까? 책도 쓰고 선물도 준대네? 이래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요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점수 따는 항목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서류 심사에 대한 거 어떤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가 해서 이력서, 경력 기술서, 경력 증명서, 수행 실적, 자격증, 학위, 보고서, 교육 이수증, 개인정보, 신용, 윤리 서약서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구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것도 필요로 한다. 요거 우리가 소셜 마케팅 전문가 과정 요것도 수료증 나가는 거 아시죠? 수료증 나갑니다. 이런 것들도 교육 이수로 이렇게 이수증으로 받아서 첨부할 수 있어요. 다 컨설턴트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컨설턴트는 좀 준비 작업이 좀 있어야 됩니다. 바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평가 항목에 대한 거 좀 말씀드리면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분야에 대한 거,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인가, 그 다음에 수행 실적에 대한 거, 그리고 보고서, 자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정책 과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점수로 이렇게 만들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제 컨설턴트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떨어지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경력이나 실적이 부실한 경우, 그다음에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역할이 모호하거나 보고서가 영 현찮거나 이럴 경우에는 떨어질 수 있다. 붙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가점 요소,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본다. 그리고 밑에 보면 특허, 수상, 저서,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점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컨설팅사의 선발 기준에 대한 거 조금 말씀드리면, 역시 매출에 대한 거 아니면 실적에 대한 거를 얼마나 나타냈는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을 얼마나 보유했는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고객의 문제를 얼마나 깔끔하게 해결했는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실행했는가, 그 다음에 이거 컨설팅하고 나면 만족도 평가를 하거든요. 고객들한테 만족도 평가예요. 만족도 평가가 안 좋으면 잘립니다. 그래서 가서 싸우면 안 돼요. 잘 풀어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피드백 점수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수 컨설턴트 선정에 대한 재평가 해가지고요. 성과 점수에 대한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제 위촉, 제가 70% 정도는 연장으로 가고 30%는 자르고 다음에 또 뽑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해가지고 피드백이 우수, 그러니까 고객한테 점수를 잘 받아야 유지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역시 컨설팅을 잘 해야 고객도 점수를 잘 주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보다 신뢰가 먼저다라고 해서 전문 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등이 가려운데 옆구리 긁어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거 많이 중요하게 여기고요. 이제 그래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된다면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보는 거죠. 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거 해서 관광, 전통놀이, 디자인, 마케팅, 뭐 어떤 거든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문 분야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디자인 쪽, 경영, 창업, 그래서 제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이런 쪽은 제가 그래도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을 전문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거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 자격 취득, 자격증 취득하셔야 됩니다. 국가 자격증이건 민간 자격증이건 자격증 취득하셔야 된다. 그리고 컨설턴트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전문가라면서 그것도 모르세요? 이러면은 이게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례 연구, 그 분야에 대해서 성공 사례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전 경험에 대한 거를 축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이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의 사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그만큼 그분들한테 해줄 얘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전문 분야로 진행한다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했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포트폴리오로 만들면 좋습니다. 만들어 나가고요. 그 다음번에 전문가들끼리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해 나가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해서 컨설팅 보고서 작성하는 거, 이거 한글, 대한민국 정부는 한글 문서 많이 써요. 그래서 한글 작성하는 거 좀 연습 좀 많이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대화해 나가는 그 능력, 이걸 좀 많이 키워 나가면 컨설팅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 다음에 윤리성, 객관성이라고 해서 컨설턴트가 진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뻥 치는 경우가 있어요. 뻥. 과장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들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브랜드 구축,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하게 되면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학력, 경력, 수행 실적, 강의, 자격증, 저서, 수상 경력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좀 프로필을 정리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컨셉이 이렇게 딱 잡힌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해야 될 컨설팅과 하지 말아야 될 컨설팅이 이렇게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면 훨씬 더 일하기가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컨설팅한 것들을 갖다가 그 기업의 주요 정보는 공개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블로그, 유튜브, 뭐 브런치 이런 데 이렇게 하나씩 알려나가면 그거를 보고 또 일거리가 들어온다. 그걸 보고 일거리가 들어온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컨설팅 하는 거 그 책자로 만들면 돼요. 저는 그 컨설팅 한 거 책자로 만들어서 교보 영풍에 올려놨더니 팔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팔릴 때마다 고기 사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팔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I 디지털 도구 해가지고 전문 컨설턴트들이 또 이렇게 AI 도구 같은 거 쓰면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쓰는 것도 좀 연습하시면 좋겠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컨설팅 업무를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그 성공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어떤 한 친구, 가장 최근 건데 이 친구가 이번에 창업을 했어요. 8월 달에 창업했습니다. 8월 달에 창업했는데 뭐 하면 좋을까? 그래요. 쌤, 저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념품 모집하고 있는데 올려볼까 해요. 그래. 뭐 할 거야? 세 가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거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선정이 됐어요. 3개 올렸는데 하나밖에 안 됐어요. 그래. 야, 하나 된 게 어디냐? 혹시 알아? 대박 날지? 그랬더니 이거 뭐 조그만 거라서 대박 안 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뮤즈라고 해서, 이 뮤즈가 뭐냐면은 뮤지엄 굿즈예요. 그래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이 무료잖아요. 수익이 기념품에서 수익이 나는데 이 뮤즈라고 하는 데에 이 기념품이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가지고 요겁니다. 요거 책가도 실물 갖고 왔어요. 이게 선정이 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팔리고 온라인으로도 팔리고. 그런데 이게 떴어요. 캐대언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외국인 관광객하고 국내의 사람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새벽부터 줄 서는 거 아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기념품을 사들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매주 수백 건씩 계속 보내고 있대요. 택배로. 왜 한꺼번에 보내지? 그랬더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재고 안 쌓아놓는다고 매주 보내라고 해서 매주 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거. 여기 보면은 이제 품절 대란 해가지고 박물관 MG 사로잡다 해가지고 이제 젊은 친구들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심히 이거 사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뭐 이렇게 중앙박물관에서 팔기 좋은 것들
좀 만들어가지고 제안하실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거 만드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컨설턴트는 정보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는 전문가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 3개 들어있죠? 제일 왼쪽 거는 그 뷰티 전문가인데 이번에 AI 공부를 하셔가지고 책을 썼어요. 실버 톡톡 뇌인지 워크북이라고 하는 AI를 활용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뷰티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롭게 체인지해가지고 책을 쓴 경험이 있고, 제가 컨설턴트 중에서 83세 형님이 계셔가지고, 형님, 존경스러워요. 83세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나 허리 아파 죽겠어. 근데 너무나 정정하시고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비결은 뭐냐 하면 공부야, 공부. 공부가 뭐예요? 공부하고 버티는 거야. 그러면 나처럼 될 수 있어. 공부야. 컨설턴트는 공부야. 근데 거기 보니까는 8학년이 6명이 모여 있어요. 8학년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전문 컨설턴트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좋은 직업이다라고 하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가운데 사진은 컨설턴트 동아리 사진입니다. 동아리 사진이고 여기 보면은 둘, 넷, 여섯, 여덟, 9명이죠. 9명이 모였는데 이때는 다 학생이었어요. 다 학생이었는데 이게 이제 컨설턴트 동아리인데 그 중에 4명이 대학 교수가 됐어요. 동아리인데. 그리고 다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동아리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성공하는 그러한 컨설턴트의 그런 그 전문가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의 꿈이에요. 괜찮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명찰을 줘요. 컨설턴트가 되면 요거 이렇게 메고 가라. 그래야 전문가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명찰 받은 거 제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웰리스 문화관광학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또 컨설턴트가 돼가지고요. 좋은 이런 그 정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걸 사람들한테 알려나가게 되면 그것이 선의 영향력으로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